여기 중국의 세뇌를 받아 국제적인 인지도조차 없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중국을 마땅히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 영상을 촬영하다가 한국과 중국의 충격적인 위상 차이를 발견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잘못된 국가에서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꽤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국가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을 가졌는데 당시만 해도 동양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콘텐츠나 교육이 없었음에도 저는 그저 TV를 보다가 잠깐 스쳐 지나간 동양의 문화를 보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아시아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아시아에 대한 사랑이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대규모 이민 정책을 시행한 이후 프랑스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불법적으로 건너온 중국인들도 상당히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프랑스는 불법 이민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 프랑스에는 다른 이민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반중에 대한 물결이 거센 상황이고 중국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외모가 비슷한 다른 동양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구직자가 중국 국적자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탈락시켜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동양 문화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이러한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프랑스 내 중국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많은 중국인들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프랑스 및 유럽 내의 중국인 차별의 흐름은 전부 다 한국인 때문이라는 황당한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프랑스인들은 우리 중국인들에게 반감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어. 프랑스인들은 현재 중국인들이 프랑스를 망치고 있다며 중국인에 대한 채용까지 거절하며 차별을 가하고 있지만 프랑스를 망치는 건 사실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이거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중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에서 각종 수준 낮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한국은 나라 자체가 중국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매우 가난한 개발도상국이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주인 국가인 중국을 존경해서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므로 해외에서도 잘 대접을 받는 중국인 행세를 하며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저기 봐. 길거리에서 침을 뱉고 새치기를 하고 거리 한복판에서 대소변을 싸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고 이들은 중국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중국인이라고 답하며 중국을 욕보이고 있어. 또한 중국을 존경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중국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중국인인 척을 하며 민폐짓을 저지르는 전문 배우를 고용해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지. 즉, 프랑스 및 유럽에서 민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라는 거야. 저는 그들의 주장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비겁하고 음습한 행동은 정말 학을 뗄 정도로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극심해지던 상황에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그만 한국의 이러한 음습한 면모를 폭로하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명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었지만 친구들은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드리,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내가 요즘 중국인의 편을 들고 다니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너는 중국인의 세뇌에 완전히 당해버린 것 같네. 들어봐. 현재 프랑스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인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동양인들은 전부 중국인들이야. 예전이야. 그 수준 낮은 동양인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도저히 구별을 할 수가 없었으나 현재 한국 문화가 프랑스를 덮친 지금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거든. 듣기에 거슬리고 짜증을 유발하면 무조건 중국어고 듣기 편하고 안정되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한국어지. 그리고 프랑스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거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동양인들은 전부 다 중국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으로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야. 즉, 이건 전부 중국인들의 소행이라는 거지. 그리고 오들이 너는 헛짓거리를 하느라 아직도 모르고 있나 본데 현재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날이 갈수록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덕분에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황이야. 그리고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이러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이지. 중국인들은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음료 등의 각종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거든.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 및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도 있을 정도고 프랑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임을 먼저 밝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인은 절대로 공짜를 먼저 요구하는 철면피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2배로 갚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공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야. 저는 친구들의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않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제 친구 중 한 명은 꽤 유명한 호텔에서 선임 호텔리어로 근무 중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호텔은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국인을 대거 고용하다가 현재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며 울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호텔에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은 호텔을 청소하는 대신 객실 침대에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잘 뿐이었어. 그리고 내가 근무 중에 낮잠은 근무규칙 위반이고 손님들이 묵는 객실에서 자는 건 상도덕도 없는 짓이라며 훈계를 하자 이들은 오히려 중국에는 낮잠 문화가 있으니 프랑스도 우수한 중국의 문화를 따라해야 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 이들은 볼 일도 꼭 손님들이 입실하기 직전에 객실 안에서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구역질이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손님들의 불만은 그칠 새가 없었지.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하고 잘못에 대한 인정은 전혀 안 했지만 말이야. 그러나 중국인들의 최악의 행동은 따로 있어. 중국인들은 호텔 내 비품을 몰래 훔치는 것도 모자라 손님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치는 일도 잦았기에 결국 우리 호텔은 중국인 채용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6개월 만에 평판이 지하 끝까지 추락하며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거든. 호텔 측은 빠르게 중국인들을 전원 해고하고 중국인 직원 채용 금지를 선언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후였지. 저는 호텔리어 친구의 주장에도 충분히 깜짝 놀랐지만 중국인들의 가장 충격적인 기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 중이던 친구는 중국인 서빙 직원을 고용한 자신의 식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라며 언성을 높였거든요. 오드리,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는 건 전부터 알았지만 내 앞에서 중국인을 옹호할 생각하지 마. 내가 근무하는 레스토랑은 정말로 중국인들 때문에 완전히 괴멸 직전에 이른 상태거든. 중국인 서빙 직원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 고객들에게 중국어로 응대를 한 뒤 당연히 중국어 따위를 알아듣지 못하는 손님들에게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되려 훈계까지 하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거든. 또한 중국인들은 식재료를 무단으로 훔쳐가기까지 했는데 중국인들은 주방을 마치 공짜 식료품점처럼 취급하고 식당 전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는지 이러한 도둑질을 꾸짖는 내게 음식은 많은데 뭐 어떠냐는 황당한 대답만을 했을 뿐이야. 심지어 중국인 직원들은 꼭 자신의 중국인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려와서 공짜로 수많은 음식을 제공하기까지 했기에 우리 레스토랑은 중국인들 때문에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야. 나는 탈의실에 두었던 지갑까지 사라졌는데 이것도 분명 중국인들의 짓이 분명해. 이들의 말만 들었을 때는 중국인들은 마치 곡식을 앗아가는 메뚜기 떼와 다름없이 손대는 모든 곳을 멸망으로 이끈 셈이었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인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관인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내에서 중국인 기피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중국인들이 노숙자로 전락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이 중국인 노숙자들을 돕겠다고 나온 다른 중국인들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쓰레기들을 구호물품으로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탈이 난 중국인들은 거리에 시도 때도 없이 대변을 싸댔기에 현재 중국인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프랑스 거리들은 청소부들이 손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동포들을 돕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도 아닌 중국인 노숙자들은 주제도 모른 채 동포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같은 중국인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하는 황당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은 중국인 노숙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던 거였는데요.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기괴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었고 제 과거의 시간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며 제 행동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귀를 막은 채 친구들의 말을 부정할 뿐이었죠. 그러고는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의 짓이 분명하고 프랑스인들은 단체로 한국인들의 음습한 세뇌에 홀린 것뿐이라며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건지 이들은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 내 말은 우리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아니라 전부 중국인인 척하는 한국인 직원들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불쌍하군. 대체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잘 봐. 그들은 한국인일 수가 없는 게 한국인들은 애초에 프랑스까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국가이므로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 일단 현재 전례 없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실업률은 한국의 실업률보다 4배는 높은 상황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기술 강국인 한국이 훨씬 더 많으므로 한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프랑스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어. 그리고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산업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경제 침체로 인해 축소되고만 있기에 이러한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생각해봐. 한국은 현재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AI와 컴퓨팅의 필수적인 반도체 생산 1위 국가야. 그리고 한국이 이 산업에서 선도자의 역할을 한 덕분에 파생된 고품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지경이지. 또한 삼성과 현대, LG는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데 너는 프랑스에서 삼성만큼의 고용 증대 효과를 내는 기업을 한 곳이라도 떠올릴 수 있어? 현재 한국은 AI, 로봇공학, 그리고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반면에 기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는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프랑스의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경제, 더 높은 임금, 그리고 더 나은 고용 안정성을 가지게 되었거든. 즉, 미래 산업이 더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의 경제는 둔화되고만 있을 뿐이고 이러한 차이야말로 양국의 역전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구직한다니 오드리 너는 국제 정세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구나.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나 똑똑하던 녀석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이게 다 중국인들의 세뇌 때문이 분명해. 저는 그들의 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은 한국은 기술력이 전무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한국은 프랑스를 아득히 뛰어넘은 부유한 국가였고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저임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직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인들이 고품질의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간의 과거가 완전히 부정되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제가 직접 한국으로 떠나서 친구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실을 확인하러 간다기보단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떠났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이 정말로 프랑스보다 뛰어난 국가고 모든 일의 원흉이 중국인들이 맞다면 제 과거 자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며 완전히 패닉에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중국의 선진적인 면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정신을 단단히 무장을 한 채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넋이 나가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평범한 길거리까지 놀랍도록 청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이상했어요. 중국인들은 분명 한국의 공공장소와 건물은 청소 시스템이 좋지 않아 더러울 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부들은 게으르고 제대로 청소하는 법을 모르기에 한국의 쇼핑몰, 공항 등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열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렇듯 청소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수준 낮은 한국인들이기에 한국인 청소 노동자들은 이러한 무능함과 나태함을 프랑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해고를 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죠.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들이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청소 노동자를 찾아볼 수조차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청소 같은 단순한 반복 업무의 경우 이미 로봇을 통해 자동화를 시켜놓은 최첨단의 국가였고, 그래서 한국은 24시간 휴식 없이 돌아가는 청소 로봇에 의해 완전히 깨끗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던 거였거든요. 한국은 백화점 및 공공장소에서 AI 기반 자율 청소 로봇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청결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국가였고, 이러한 청소 로봇은 특히나 공항, 병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청결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을 정밀하게 소독하여 깨끗함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극한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듯 한국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이 청소가 자동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둔 상태였기에 이들의 공공장소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100%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가 않는 선진적인 면모만 보더라도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저 평범한 쓰레기통마저 차원이 다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서울의 거리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처리하는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한국의 거리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쓰레기통 내부의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 압축, 재활용함으로써 기존 방식에 비해 오염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는데, 심지어 이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일정량 이상 차게 되면 관련 부서에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쓰레기가 곧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했기에 한국의 시민들은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보거나 악취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리에서는 이러한 AI 시스템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동양인들은 이러한 쓰레기통에 자신의 집에서 배출된 대형 쓰레기들까지 전부 다 버려대곤 했기에 쓰레기통 주변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력으로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24시간 완벽한 청결을 유지하고 있던 거였죠. 실제로 한국의 거리는 전 세계 도시위생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고, 이러한 최첨단 자체 기술력을 통해 도시 청결을 50%나 향상시키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의 청결한 거리 상태 및 최첨단 청소 인프라에 깜짝 놀랐는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동되는 AI 청소 로봇 및 깨끗한 거리를 연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다시금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동양인들은 사실 한국인들이 아닌 죄다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더러웠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도시 연구에서 가장 높은 청결 등급을 받았단 말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외국인들마저 한국에 흠잡을 데 없는 공공장소에 감탄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렇게나 깨끗한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만 개판을 쳤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 본토를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듯 한국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상황에 중국은 상상 이상으로 지저분한 국가일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백화점에 고용된 중국인 청소부들은 전기 콘센트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사방에 뿌려대서 때로는 정전까지 발생시키는 도대체 청소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중국 본토에서 어떤 처참한 생활을 해왔으면 이런 황당한 방식의 청소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인가요? 또한 길거리에서 청소를 맡은 중국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더러운 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둘 뿐인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라며 더 더러워지면 몰아서 청소하겠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일삼을 뿐입니다. 중국인들은 프랑스에 왔으면서도 모든 기준이 여전히 중국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최악의 위생상태, 최악의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국가였기에 이에 대한 피해는 프랑스가 독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주장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중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민폐 국가라는 것까지 인정한다면
제 그동안의 몇 년간의 활동들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한국의 식당으로 향했죠. 물론 저는 전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평범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들이 주장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중국인들은 분명 한국의 식당은 위생 상태가 형편없고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식당 직원조차 손님들의 음식을 훔치므로 한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직원들이 훔쳐먹다가 남은 절반의 음식만 나온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그렇게 혹여라도 한국이 이번에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쩌나 싶어 긴장한 채 들어가게 된 한국의 식당에서 저는 곧바로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말했던 대로 프랑스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동양인들은 정말로 중국인들이 맞았는지 한국 식당에서는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놀라운 모습들이 당연하다는 듯 펼쳐져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인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며 높은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단순한 아르바이트 직원마저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니 저는 한국의 높은 수준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프랑스라는 외국에 왔으면서도 제대로 된 영어나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그저 프랑스 현지인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인 것이죠. 그런데 영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유창한 영어로 제게 친절한 응대를 해주는 한국인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다시 한번 프랑스를 더럽히고 있는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 식당을 보면 볼수록 저는 한국인들은 도저히 수준이 낮은 행동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곳 한국 식당은 AI 기반 주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식품 안전, 유통기한, 청결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를 손님들에게 고지까지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인 식당 직원들의 비위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더욱 충격적인 면모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한국의 평범한 식당에 마저 최첨단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 식당을 구경하며 주방 주변에서 기웃대고 있자 한국인 직원은 그런 제게 원한다면 주방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흔쾌히 저를 주방 안으로 들여보내주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식당 주방에는 AI로 제어되는 재고관리 액정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금 한국의 극한의 위생 수준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식당들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여 레스토랑에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러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평균 35% 줄이고 있으며 업계 전체에서 연간 3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보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재고관리 기술 덕분에 한국인 직원들은 주방에 식재료를 훔쳐가고 싶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손님들의 수준이었는데요. 분명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시민의식 수준도 낮아서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가거나 옆 테이블의 손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음식을 몰래 훔쳐먹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인 손님들은 식사 이후에 테이블을 대충이라도 청소하거나 그릇을 모아두는 등 직원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렇듯 굳이 배려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부분마저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남의 음식을 훔쳐먹는 기괴한 행동을 하리라는 건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웠고 저는 이제야 중국인들의 날조 및 세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뇌로부터의 해방도 잠시 저는 곧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이 나라에 대한 엄청난 실망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웬 음식 배달 기사처럼 보이는 동양인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포장을 몰래 뜯고 그대로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최악의 국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수준이 낮은 국가임은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실망스러운 장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웬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그대로 바로 옆에서 인도를 걷던 자신의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뒷차량이 경적을 울려대든 말든
이 동양인은 그렇게 10여 분간 우연히 마주친 자신의 친구와 담소를 나누었고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이 태연하게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과 중국은 별반 차이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을 바꿈과 동시에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제공해준 팁을 떠올려 보니 배달 음식을 훔쳐먹는 배달기사나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친구를 만나러 간 동양인이 구사한 언어는 분명 한국인이 구사하는 언어와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침착하고 듣기 편한 한국어가 아닌 매우 신경질적이고 시끄럽고 짜증을 유발하는 언어를 구사했거든요. 이렇듯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니 저는 그제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한글이 아닌 한자 간판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곳은 서울 내의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이었고 제가 이곳에서 목격했던 수준 낮은 동양인들은 죄다 중국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번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제 친구들 중 몇몇은 중국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중국 버스에는 버스 노선 자체가 없는데 어차피 중국인들은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 다른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든 말든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을 내려달라고 떼를 쓰고 버스를 세우지 않으면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하기에 애초에 버스 노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버스 기사 채용은 민폐 승객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하니까 운전 경력보다 무술 자격증을 더 잘 쳐준다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니 중국의 열악한 수준은 이런 부분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죠. 저는 당시에는 친구들이 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인들의 열악한 행동을 직접 목격하니 친구들이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열악한 곳을 곧장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중국의 현실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었기에 그대로 근처에 있는 한자가 적힌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각종 그릇이나 식기류, 가게 장식품까지 죄다 훔쳐가는지 장식품들은 전부 사슬로 묶여있는 기괴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고 여러 식기류 및 휴지까지 고객이 직접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전부 직원들이 가져다 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 보고 가난해서 남의 음식을 훔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중국인들이야말로 남의 음식을 훔쳐먹는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국인 직원들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별도의 지퍼백에 담아가고 있었고 중국인 손님들 또한 이러한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챙기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중국인 식당에서는 잔반 처리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중국인 직원들은 주방의 식재료들도 엄청나게 훔쳐대고 있는지 주방 주변에는 CCTV만 10대 이상이 보일 정도로 직원보다 CCTV가 많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죠. 역시나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처럼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일 리가 없었던 거고 프랑스 내의 차이나타운 중국인 식당 주인조차 중국인 직원을 쓰지 않으려고 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국 동포들끼리도 등쳐먹는 민족이니 프랑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고 같은 민족끼리조차 등을 돌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중국인들의 한국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뻔뻔한 수작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거였죠.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너무 가난해서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던데 자신들이 기생을 하고 있는 국가를 보고 가난하다느니 수준이 낮다느니 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기까지 했죠. 동시에 저는 친구들이 왜 한국은 프랑스를 넘어선 부유한 국가라고 말했는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를 자체 AI 기술력으로 첨단화해 놓은 상황이었기에 이건 도시가 100년 전에서 멈춰있는 프랑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GDP는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1인당 GDP마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을 넘어설 만큼 높았기에 한국인들은 굳이 돈을 벌기 위해 남의 국가에 올 필요가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물론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 인구 수억짜리 중국의 일선 도시보다 한국의 기업 하나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빼놓을 데가 없는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그저 이러한 한국인들이 피땀 흘려 일군 나라에 불법적으로 무임승차하려는 기생충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중국인에게 속아 이런 국가를 개발도상국이자 민폐의 국가로 오해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